Platinum deposits new electronic devices, including. 안녕하세요. 교회공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제주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뒤에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자수가 푸릇푸릇하게 보이는 정말 기분 설레게 하는 곳 제주입니다. 이 열방대학교 안에 가장 기본적인 교육과정 중에 하나인데 DTS 예수제자 훈련 학교를 진행할 때 학생들이 머무는 숙소 공간으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그곳을 저희가 공사를 했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함께 내려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네, 이곳입니다. 이곳이 D동 들어가는 출입문이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전국적으로 뭐 39도, 40도, 그러니까 특히나 경남 지방은 42도 막 이러면서 거의 최고의 온도를 지금 갱신하고 있는 그런 더위인데 이 안으로 들어왔는데 바깥이 그렇게 더웠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곳은 열기를 잘 차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편으로 마음이 뿌듯한 게 여기에 우리가 그렇게 단열에 공을 들였는데 그 공 들였던 단열이 이런 식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좀 흡족하기도 하고 다음 공사를 할 때도 또 이제 비슷한 환경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단열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 거지. 이곳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DTS 강의가 주로 이어질 때 학생들이 숙소로 사용되는 공간이었어. 내가 보는 오른쪽이 남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었고 이 왼쪽 편이 여학생들이 이제 머물던 그런 이제 숙소 공간이었는데 올 초에 공사는 진행됐고 작년 말쯤에 여기 목조주택 학교장으로 계시는 강한수 간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 이게 D동 공사를 해야 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냐라는 연락을 주셨고 나에겐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곳이니까 한 걸음에 달려와서 상담하고 이제 디자인하고 공사를 빠르게 진행을 했지. 팬데믹을 지나면서 학생들이 예전처럼 많지 않고 이 공간을 숙소로 사용하기에는 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으셨어. 활용도 있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신 거지. 그리고 우리에게 연락을 주셨고 지난 1월에 내려와서 이곳에서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공사를 진행을 했었지. 이곳 먼저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예전에는 이곳에서 숙소로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서는 이제 숙소로 쓰고 강의를 받을 때는 다른 건물로 이동을 해야 됐었어. 근데 이제는 이곳을 한쪽은 숙소 공간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 또 한쪽에 강의실을 따로 만든 거야. 그래서 이 DTS 모든 과정을 이 하나의 건물 안에서 모두 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지. 그러다 보니까 좀 학생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가벼운 그런 좀 캐주얼한 공간이 필요했어. 그래서 이곳을 약간 그런 다용도 공간으로 꾸몄는데 원래는 이곳이 내 뒤에 보이는 쪽도 출입문이었지. 그래서 원래 이곳에 테이블을 갖다 놓고 사람들이 앉아서 원래도 그런 의도로 사용을 했지만 또 그렇게 사용이 되지 않았어.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통로역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의도대로 사용이 되지 않았던 곳이지.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이 출입이 적은 뒤쪽의 문을 아예 막아버렸고 그래서 정말 이곳이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쉴 수 있고 이제 개인이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새롭게 구성을 해봤어. 그러면서 공간으로 치면 약간 거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지. 바로 그런 거실과도 같은 공간,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어. 아예 북박이 의자를 만들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등도 기댈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좌식으로도 앉을 수 있는 곳이야. 그래서 여기다 테이블을 하나를 갖다 놓고 노트북을 하면서 뭔가를 연구하거나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곳으로 만들었고 하나의 공간이 여러 쓸모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좀 밋밋할 수 있고 전체를 하나의 바탕색으로 가면 좀 재미가 없어서 이곳 특히나 이 다목적 공간은 우리가 이제 컬러를 포인트를 좀 줬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이제 딥그린 색깔로 이곳에 색상을 좀 집어넣으면서 조금 더 좀 산뜻하고 이곳에 들어왔을 때 첫 인상이 좀 기분 좋을 수 있도록
색깔을 우리가 포인트를 집어넣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색깔을 쓰는데 되게 좀 보수적이잖아요. 조심스럽고. 인색하죠. 거의 차를 사도 하얀색 아니면 검정색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공간에도 좀 과감하게 색깔을 쓰면 의외로 되게 좀 더 예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이거 보고 많이들 시도하실 것 같은데요. 다양한 색깔을 넣으면은 훨씬 더 좀 다양한 특색 있는 공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 네, 여기는 강의를 진행할 때 이 DTS를 섬기는 간사님들이 바깥에서 또 분주하게 일을 해야 되고 이 강의실 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도 좀 이렇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간식 같은 것들을 준비를 했으면 어느 타이밍에 갖다 줘야 되고 뭐 이제 스태프들이 섬길 때 이제 안에 상황들을 파악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 네, 그럴 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원래는 하나의 큰 창으로 디자인을 했는데 실제로 철거를 하고 보니까 이 사이에 이제 구조물 철물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나로만 하면 너무 작은 창이 될 것 같고 해서 사이를 두고 옆에다가 작은 창을 하나를 더 내서 개방감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창 구성을 우리가 할 수 있었지. 여러 사람이 이제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필요했지.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많은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알차게 장들을 짜서 구성을 해드렸어. 이렇게 보면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장을 이 공간에만 2개를 짜드렸고 양쪽으로 출입구가 2곳이 있는데 2곳 모두에 넉넉하게 신발장들을 다 수제로 제작을 해서 뭐 신발을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다 해드렸지. 냉장고 뒤쪽에 또 수납장이 있는 거. 그래서 여기는 크게 2개의 수납장을 놔서 이 스쿨이 진행될 때 필요한 어떤 자재들, 뭐 재료들을 이곳에서 보관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구성을 했고, 여기에 보면 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공간을 분리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문을 달지는 않았지만 이곳에 자작나무 고부지를 사용을 해서 뭔가 게이트 같은 오픈 게이트 같은 느낌으로 이런 구조물들을 만들어서 이제 공간에 분리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실제로는 막히지 않았지만 공간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구조물들을 만들었지. 4명의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야. 하나의 방에 4명의 학생들이 머무는데 이렇게 보면은 좀 알겠지만 다른 곳은 다 새롭게 예쁘게 꾸며졌는데 문이 좀 낡았다라는 느낌이 들 거야. 색깔이 좀 다르네요. 그렇지.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 문짝은 원래 있던 문짝을 우리가 재활용한 거지. 여기를 철거를 하고 새롭게 디자인을 하고 리모델링을 할 때 뭐 이전의 기억들까지 다 없어져 버리는 듯한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도 좀 예전의 기억들을 이렇게 좀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놔둘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 나도 20년 전에 여기에 머물렀었기 때문에 나의 추억이 다 철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쉬움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 문짝을 그대로 좀 재활용하면 그런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추억들도 남길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학교 측에서도 동의를 해주셔서 이 문은 재활용을 우리가 하기로 했더니 뭐 나름 이곳과 이 공간과도 잘 어울리고 내가 들어왔을 때 예전 생각도 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애정이 가는 문인 것 같아. 안으로 들어가면 뭐 방은 말 그대로 그냥 깔끔하게 생활하기에 편리하도록 우리가 구성을 해놨어. 기본적으로 단열에 충실을 했어. 우리는 보통 인테리어를 하면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것들에 좀 주목하고 집중을 하게 되잖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인테리어에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더 꼼꼼히 공사를 할 때 완성도가 확실히 올라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전에 나도 이곳에 머물 때 굉장히 덥고 춥고 했었거든. 그러는데 지금 밖의 온도가 막 40도에 이르는 육박하는 그런 온도인데도 이 안은 그렇게 덥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정도로 공간이 잘 구성이 된 것 같아. 예전에는 없었던 냉난방기를 이렇게 각 방마다 하나씩 들어 놓았다는 게 정말 감회가 새롭지.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그렇지. 상상도 할 수 없었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만큼 이 윈도우 시트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단열에 굉장히 큰 힘을 줬고, 이 양쪽으로 보면 콘센트를 4개를 이제 설치를 해서
이곳에 이제 침대가 들어가게 될 건데 각자 하나의 콘센트들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머리맡에 이렇게 콘센트 구성까지 우리가 다 마친 상황이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곳은 원래 이제 남학생들의 기숙사였어. 내 기억으로는 내가 머물던 방이 한 여기 어디쯤 되었던 것 같아. 그랬는데 이곳을 다 철거를 하고 하나의 강의실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 이곳이 이제 기본적으로 숙소로 사용되던 곳이다 보니까 이제 천정고가 높지 않아서 좀 답답했었지. 그래서 천정까지 다 철거를 하고 최대한 높일 수 있을 만큼 이제 천정고를 우리가 확보를 했고 대신에 이 대들보가 지나가는 구조물들을 어떻게 하면 좀 포인트를 주면서 깔끔하게 마감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지금 자작나무로 감싸는 방식을 사용을 했지. 그러면서 파이프로 된 금속 파이프로 된 구조물이다 보니까 이 대들보가 굉장히 얇았어. 그래서 이대로 그냥 그거를 감싸면 좀 보기가 너무 싫을 것 같아서 측면 부분은 그대로 감싸고 이 밑에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천장 부분들은 조금 더 넓이를 주고 그곳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 조명을 집어넣어서 좀 깔끔하고 더 예쁜 그런 공간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었지. 은은한 분위기가 확실히 간접이 손이 많이 가긴 하는데 해놓으면 너무 예쁜 것 같다. 강의를 하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을 가진 그런 공간이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테이블을 좀 배치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지금 자리를 만들었어. 왜냐하면 뒤에 앉은 학생들도 앞에 무대에 대한 이제 시야를 조금 더 잘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한 칸이 1200이 넘는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테이블을 놓고 의자를 앉아도 뭐 충분한 공간으로 우리가 구성을 했고 그렇게 한 5개 정도의 계단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곳에 실제로 간사님들이 한 80분 정도가 들어와서 함께 세미나를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 그래서 충분히 강의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이제 공간이지. 열방대학원에서 가장 좋은 강의 시설 같은데. 그렇지. 다들 그래도 그렇게 간사님들이 전체 이제 공사가 끝나고 나서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공간이 바뀐 걸 보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대. 열방대학교 안에서 제일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도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지. 어쨌든 이곳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강의도 듣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는 곳이다 보니까 좀 이제 흡음 같은 것들도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 소리가 너무 하울링이 많이 생기고 그럴 것 같아서 뒤쪽은 우리가 목모보드로 이렇게 흡음을 좀 어느 정도 잡았고 앞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건데 자작나무를 다 잘라서 템바보드 형식으로 구성을 해봤지. 그랬더니 어느 정도 소리도 좀 나름대로 잘 잡히게 된 것 같아서 좀 만족도 있게 공간이 구성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가 이곳은 바닥 같은 경우도 이 강의하는 부분들은 솔리드 에폭시를 사용을 해서 무광 에폭시야. 솔리드 에폭시는 쉽게 얘기하면 무광으로 해서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은은한 바닥, 그러면서도 습기에 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솔리드 에폭시로 마감을 했고 이 마루 같은 경우도 이제 원목 수입 원목 마루로 사용을 해서 마감의 퀄리티를 최대한 높일 수 있을 만큼 높여드렸어. 이제 강의실을 지나서 반대편 문을 통해 나가면 우리가 이제 화장실과 세면장을 만나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곳 때문에 이 전체 공사가 시작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문을 통해서 나오자마자 만나게 되는 곳은 여자 화장실. 좀 배려를 한 거죠. 저쪽으로도 여자 화장실이 갈 수 있지만 조금 더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여자 화장실을 구성을 했고 어쨌든 제한된 공간 안에 우리가 이제 효과적으로 더 많은 화장실 칸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구성을 해보면서 지금 이 방식이 최대한 많은 화장실 칸수를 이제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이제 구성이었지. 그래서 총 4개의 화장실을 우리가 만들었고 3개의 세면대를 이렇게 나란히 설치를 해드렸어. 이번 화장실 같은 경우는 테라조 타일을 설치를 우리가 했어. 바닥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같은 타일이 벽체까지 타고 오르는 건데 이 타일이 천장까지 올라가면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디자인상으로도 좀 한계가 있는 거야. 예쁘게 꾸미고 싶은데 요즘은 화장실이 너무 중요하잖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쁘게 이 공간을 꾸밀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했어. 근데 이곳은 샤워를 하는 그런 화장실은 아니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지만 위에까지 천정까지 이렇게 물이 튀는 경우는 적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리 몰딩이라고 하지. 허리 몰딩까지만 타일을 사용하고 그 위쪽은 우리 전체 바탕색과 최대한 같은 색깔의 마이크로 시멘트를 사용을 했어. 시멘트를 쓰면 습기에 약하지 않나요? 일반 시멘트 같은 경우는 뭐 색깔을 넣을 수가 없고, 근데 그 위에다 덧칠을 하는 방식이 있겠지만 이것은 습기에도 강한 마이크로 시멘트야. 그래서 마이크로 시멘트를 사용해서 그냥 딱 봤을 때는 시멘트 질감이지만 색깔이 예쁘게 들어간 습기에도 강한 그런 제품으로 우리가 마감을 했는데 훨씬 더 화사하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효과를 많이 봤던 그런 마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세면대 같은 경우도 공용 화장실이다 보니까 3개의 세면대를 놔서 이제 동시에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특별히 이런 세면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타일로 마감을 했는데 요즘 많이 사용하는 졸리컷 시공 방식을 사용을 했어. 졸리컷 시공 방식이 어떤 방식이죠? 타일이 이렇게 수직과 수평이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 만난 부분에 보면은 이 끝에 고부지면이 보일 수밖에 없지.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고부지를 좀 보이지 않게 하려고 여기에 몰딩 같은 처리들을 할 수밖에 없어. 좀 슬림하고 또 예쁘게 마감을 하기 위해서 그 만나는 부분의 면을 45도로 면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45도와 45도가 만나면 마감이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나오는 것을 졸리컷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이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거고, 현장에서 졸리컷을 했을 때는 마감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것은 아예 공장에서 우리가 이제 졸리컷으로 발주를 넣어서 와서 갖고 와서 시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훨씬 더 깔끔해 보이고 뭔가 막히는 것이 없어서 훨씬 더 이제 개방감 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까지 볼 수 있었지. 그리고 화장실을 지나서 들어오면 이제 공용으로 사용하는 파우더룸을 만나게 돼.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간단하게 머리를 말리고 뭐 이제 물건들을 좀 비치를 해놓고 화장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으로 이곳을 파우더룸을 구성을 했고, 이제 파우더룸을 지나면 또 이제 개별 샤워실이 있는데, 예전에 여기가 어땠는지 혹시 기억나? 이런 공간 자체를 그냥 하나로 통째로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지. 통으로 돼 있어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그냥 샤워를 하고, 뭐 거기에서 약간의 이제 파우더룸 아니면 짐을 놔둘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 자기의 몸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를 좀 꺼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고민에서 시작이 된 거지, 이곳이. 그래서 보면은 안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샤워를 할 수 있는 개별 부스를 5개의 개별 부스를 만들어 드렸어. 이 샤워실을 공용으로 사용할 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한 사람이 들어가면 밖에서 좀 대기를 하고 있는 막 그런 일들이 빈번했다고 얘기를 들었어. 근데 이렇게 5개의 개별 샤워실을 둠으로 인해서 훨씬 더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됐지. 그런데 이제 샤워실만 있고 만약에 벌거벗은 채로 바깥으로 나와서 만약에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면 그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 어쨌든 노출되는 상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아주 작지만 탈의를 할 수 있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 파우더룸은 우리가 데코 타일로 바닥 마감을 했고, 여기는 물이 젖은 채로 내려와도 괜찮도록 타일로 마감을 해드렸어. 특히나 여기는 이제 제주 지방이다 보니까 습기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가 제일 고민이었어. 샤워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밀폐된 공간이니까 곰팡이 같은 것들이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급배기 시설을 다 따로따로 해놨지. 전원을 올리면 환풍기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곳에 뭐 이제 습기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쓴 것 같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이곳에 공간이 좁지 않은데요? 네.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제 환풍기도 함께 돌아가고 이제 등 조명이 켜지게 되지. 우리 일본 여행을 가면 거의 캡슐 보면 호텔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게 아주 되게 작잖아. 그런데 여기는 178 정도의 키를 지닌 성인 남성이 들어와도 씻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동선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참 괜찮은 넓이의 샤워 부스인 것 같아. 그리고 이곳에 나와서 옷을 갈아입기에도 충분한
그런 공간이지. 옷걸이도 우리가 다 설치를 해놔서 이곳에서 이제 입었던 옷이나 아니면 갈아입을 옷들을 걸어 놓을 수 있게 하고, 이제 필요한 물품들은 보이는 선반 같은 데다가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 이번 8월 달에 새로운 스쿨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때 이 화장실과 이 샤워장이 제대로 이제 한몫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되고, 후기들을 엄청 나는 지금 기대하고 있지. 이거는 전에 받았던 사람이 와야 좋은 후기를 나올 것 그렇지. 같은데요.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냥 깔끔하게 잘 됐네 라고 하지만, 전에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약간 배신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열방대학의 목조건 중학교를 섬기고 있는 강한수 간사입니다. 공간은 지금 한 120평 정도의 규모를 가진, 이전에는 숙소로 사용되어졌던 공간인데요. 가건물, 샌드위치 판넬로다가 지어진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건물이다 보니 단열, 방음 또는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공간이었어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실 실제적으로 이 공간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고요. 무엇보다 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해서 새로 신축을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재정적인 여러 어려움도 있고 그런 고민 중에 저희가 이 전체를 다시 리모델링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제가 저희 최주광 목사님 오래전부터 사실은 좀 이렇게 알고 있었고요. 더군다나 저희 제주 열방대학의 전체 집회 모임을 갖는 하워드 맘스타드홀이라고 하는 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천장이 하루는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때 제가 제일 먼저 기억났던 게 최중환 목사님이셨고요. 연락을 드렸을 때 흔쾌하게 와주셨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 신속하게, 그리고 너무 저희가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완전하고 완벽하게 너무 멋지게 다시 리모델링으로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D동도 리모델링 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생각이 났던 거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마침 그전과 같이 또 흔쾌하게 해주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주셔서 저희한테 너무 큰 힘이 됐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그냥 이렇게 가끔 별일이 없어도 가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둘러보거든요. 올 때마다 제가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특별히 이 공간은 저희 선교단체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들이 머물고 이곳에서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젊은이들로 거듭나는, 그래서 그들이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런 기대함이 이 공간을 들어올 때마다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어느 곳 하나 부족한 게 없다라고 느껴질 만큼 저에게는 되게 자랑스러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청자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제주라는 지역적인 특성상 이게 쉽지 않은 공사였어. 뭐 하나 쉬운 것들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공사였죠. 자재를 수급하고 공사 일정을 맞추고 또 폐기물을 가져다가 처리하는 것까지, 육지라면은 굉장히 그냥 쉽게 지나갔을 일들도 하나하나가 정말 쉽지 않았던 공사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곳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서 연락을 주셨고 믿고 공사를 맡겨주셔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열방대학교 DTS 훈련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곳에서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저희 교회 공간 연구소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